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갈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강대학교 로스쿨 이제 모집 요강 같은 거 분석해보면서 우리 원서 전략 짤 수 있는 기본 정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서강대학교는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누구를 선호해요? 전문직 자격사, 그쵸? 선호한다고, 전문 자격사 선호한다고 굉장히 입시 기조가 널리 알려져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게 왜 구조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지와 정말 전문직 자격사만 뽑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스트리트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든 학교들이 다 모집 요강이 이러면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배치 상담이라든지 뭔가 이 친구가 내 학생이 선생님 저 원서 어디 써요? 서류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라든지 뭔가 입시 합불 표본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들마다 원서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공격적인 전략, 방어적인 전략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자료들도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이런 학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학교들이냐면은 어떤 아이들을 선호한다라고 소문이 난 학교들은요, 필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호하는 학생들만으로 모든 모집 인원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 빈틈에다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씩 꽂아 넣는 게 일종의 제가 자랑하는 이제 기적의 입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강대학교 같이 전문 자격사 선호한다더라 그러면 고정량이고 고정성인데 전문 자격사 없는 친구들이 또 지원하기를 살짝 다소 꺼려하는 또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심리들을 우리가 입시 끝날 때까지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학생 한 명 딱 끼워 넣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 뭐 하여튼 잡설이 길었고요. 자, 한번 이것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트가 30점 매점의 기본 점수 10점 반영해서 실제로는 20점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경우에는 20점 배점해서 기본 점수 5점 줘서 15점. 그렇죠. 리트랑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또 10점 배점 되어 있는데 기본 점수가 6점이어서 4점 벌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GPA는 20점, 15점, 5점.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연대였었나? 그쵸? 리트랑 서류가 사실상의 입시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고정량이면서 고정성 둘 중에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바로 삐끗하게 되는 학교다. 대신에 면접 점수가 물론 GPA 점수를 완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별거 아닌 점수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뭐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류에 대한 점수, 정성에 대한 점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합격만 고정량으로 제대로 해놓으면 2차는 조금 널널하게 할 수 있는 학교라고도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부적인 환산식도 한번 보면요. 리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언어 표점과 추리 표점을 더해서 0.1 곱해가지고 우리가 총점을 계산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표준 점수 합이 200이면 30점 만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서강대 쓰는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말은 즉슨 바꿔 말하면 이 리트 성적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P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실상 여기 5점이 실제 반영률상 점수인데 내부 환상식까지 더하게 되면요, 사실상의 큰 변별력이 없다. GPA 100점이면 20점인데 GPA가 80점이어도 그래봤자 19점,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속해서 작년도 합격자들 점수 분포도 보면요, 우리 어때요? 야, 이 노란 바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굉장히 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합격자 분포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뭐 아랫꼬리가 길다, 아랫꼬리가 길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정성을 그만큼 정량을 뒤집는 요소로 많이 봤다라고 보여지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해서 1단계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107.2가 1단계를 합격했고요. 자, 근데 우리 전에 봤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게 순식간에 최종 합격에서는 130점까지 껑충 뛰어 올랐는데 서강은 어때요?
최종 합격도 111.2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거 원서 쓸 수 있는 점수 맞아? 저거 로스쿨 갈 수 있는 성적 맞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입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노란바 뭐라 그랬어요? 전체 지원자들의 거의 대부분 80, 90%가 분포에 있는 중간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중간 지역의 끝 지점도 보면은 하위 10% 지점인데요. 자, 리트 점수가 한 116점 정도, 최종 합격도 한 116.5점 정도로 리트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도 많이 뽑아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GPA도 같이 보시면요. GPA 또한 분포도가 굉장히 넓고요. 우리 최저점은 1차에서 81.5, 그 다음에 최종에서 84.9고요. 우리 하위 10% 지점도 한 88, 그 다음에 90까지 내려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요. 성균관대에서 저희가 그 얘기 했었죠. 요새 애들 학교에서 대부분 다 공부 잘했고 로스쿨 쓸만한 애들만 로스쿨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낮은 GPA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낮은 학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낮은 GPA는 누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저와 같이 정말 옛날 옛적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아랫꼬리, 특히 GPA 아랫꼬리가 긴 게 이만큼 나이가 많은 분들, 만학도 분들, 특히 전문직 자격사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이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1차와 최종 합격을 통과한 그 흔적이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뇌피셜로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들도 한번 보면요. 우리 가군, 나군이 살짝 점수 분포가 다른데요. 2026년, 그러니까 작년 가군 같은 경우에는요. 리트 평균이 126.36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0.5점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평균 점수는 0.5점 아주 소폭 내려갔는데 이 리트 점수 상위 25%랑 상위 75%의 갭이 줄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원래는 아이들의 리트 점수가 그래도 꽤 들쭉날쭉하게 꽤 넓게 퍼져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120 초중반대로 점차적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 분포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지원자들의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나군 보시면요. 나군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리트 평균 점수가 가군보다 4점에서 5점 정도 낮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은 리트 상위 25%랑 상위 75% 둘 다 평균과 마찬가지로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강대학교 로스쿨을 지원하는 이유가 정량 점수가 낮은데 어떤 특이 정성이 있거나 다른 정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한다면 가군보다는 나군에 쓰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나군이 성적이 더 낮은 이유 당연히 뭐겠어요? 나군에서 높은 성적으로 서강대 쓸 친구들은 어디를 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뭐 성균관이나 고려나 연세를 쓰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학부랑 전공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여기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죠? 서울대 10명 뽑았고요. 서강대는 작년에 9명, 연세대 9명, 고려대 5명 뽑아서 자교와 스카이 편중은 여기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수치가 있죠? 뭐예요? 방통대를요, 작년에 2명이나 뽑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K와 같이 어떠한 나름의 학벌 컷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증거의 역할을 한다? 이 방통대로 입학하신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스치기로도 전문직 자격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딱 스치죠? 자, 그래서 우리 전공계열도 보면요.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공학, 자연이 작년에도 12명, 재작년에는 11명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또 법학도 3명, 의학간호도 3명, 2명씩 뽑혔어요. 자, 이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느냐? 전공이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우리 공학, 자연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변리사, 그쵸? 또는 뭐 법학에서는 뭐 노무사, 그 다음에 의학간호에서는 뭐 의사, 메디컬, 전문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전공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봐서 다소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위험한 뇌피셜이긴 하지만 역시 전문직 자격사들을 우선적으로 좀 뽑아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른 전공 분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 증거들과 흔적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서강대학교가 전문직 자격사를 선호하는 것은 작년에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쭉 그래 오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올해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량 점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문 자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서강대학교 써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다만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내가 정량이 높은데 정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서강대학교 쓰는 거 살짝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가 전문직 자격사만 없을 뿐 정량 갖춰놓고 있고 정성도 나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라든지 합불표본 올라온 거 보시면요. 실제로 109.8, 111.2, 114.9 이렇게 낮은 리트 성적들의 전문직 자격사 가진 분들의 합격 인증이 많이 올라왔다. 자, 그러면 우리 성균관대학교랑 똑같이 이렇게 정성 많이 보는 학교들 자기소개서가 어떻다고요? 항목도 많고 증빙자료도 많이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서강대학교 자기소개서 보니까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00자 4천자가 지금 실질적인 비문에 쓰면 안 되는 증빙 영역으로 포섭이 되어 있어요. 자, 4천자면요. 500자 달라고 나눴을 때 8개, 활동 8개, 250자로 쪼개면 16개 정도로 굉장히 이것 또한 증빙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학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요. 내가 완전 무정성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하나 지원해서 쓸 자신이 없으면은 선생님을 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애초에 무정성이면 서강대 쓰는 거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래도 저는 이 단락이 하나에 500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소 헤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고정성, 정성을 많이 평가하는 학교에서는 최대 500자까지 단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이 최소한 8개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2-3개 정도가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끼고 무정성인 부분들 채워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 및 장래 계획이 나머지 2000자인데 이 진로 장래 계획, 학업 계획은요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 특강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비문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완벽한 비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성대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도 보셨다시피 서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면접의 비중은 조금 낮은 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쓸 친구들은 서류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서강대학교가 성균관대와 다르게 미니이기 때문에 뽑는 학생의 수는 굉장히 적고요. 다만 3배수 이상 이상 뽑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특정 군에 미달이 나게 되면요. 가군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나군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커뮤니티의 찌라시. 자, 서강대학교는 인서울 로스쿨에서 저리트가 뚫리는 유일한 통로다. 자, 유일한 정도까지는 아니겠고요. 또 여기에 또 무슨 사족이 붙어요? 전문직 자격사를 가지고 있어야 다소 현실감 있는 찌라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반드시 전문직 자격사만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고정성들도 충분히 입학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대학교 생활하면서 한 활동들이 많은데 리트 점수가 살짝 애매하다 그러면은 서강대학교 로스쿨은 좋은 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서강대는 정량 순위대로 안 뽑는다. 그쵸? 우리 아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실질 반영률 그 다음에 내부 환산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봤었죠? 서강대학교는 오히려 그 뭐 연대라든지 성균관대학교는 그래도 정량을 좀 많이 봐주긴 했는데 구조상 서강대는 약간 서울에 있는 지사립 로스쿨들 같이 정성부터 우선적으로 뭔가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정성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는 자교를 별로 안 뽑는다, 서강대는 스카이만 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모집하는 인원수 자체가 적은 데다가 스카이만큼 뽑아주면 저는 충분히 자교 우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변리사, 회계사 같은 자격이 있으면 유리하다. 명시적으로 그렇다는 정보는 없지만 아까도 봤었죠?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전문직 자격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는 학교이긴 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자, 정성대학교들 다 나오는 거 다 똑같죠? 어쨌거나 서류가 지금 굉장히 길고 활동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정성의 반영 비중이 높고 서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류에 쓸 수 있는 오피셜 페이퍼들이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좀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학점이 낮은 사람, 졸업하고 시간이 지난 사람, 이 두 사람이 융합된 케이스가 뭐? 옛날 옛적에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학교 공부보다는 학점보다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전문직 자격사 시험 준비해가지고 이 자격사 취득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학교다라는 융합 정보라고 기능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리트가 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들은요. 내가 무정성인 경우에 아무리 정량이 높아도 서류 점수 때문에 의문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리트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고정량 무정성이 쓰기에는 다소 위험한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서강대학교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직 자격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서강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떠한 포인트라고 잡힌다. 근데 우리 여기서 뭐 43명 뽑고 뭐 3배수 뽑고 하는데 이 43명을 전부 다 전문직 자격사로 채울 수는 없겠죠. 분명 빈틈이 존재할 거고요. 그 빈틈엔 뭐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머릿속에는 전문직 자격사가 서강대에서 워낙에 유리해 보여서 그렇지 사실 서강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전문직 자격사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뭐 내가 자격증 하나만 믿고 자소서를 좀 소홀히 했다던가 면접을 망쳤다던가 또는 리트 점수가 너무 낮다던가 하면 당연히 1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서강대학교 역시도 이제 정성대학교답게 어느 정도의 정량을 충족시켜 놓은 상황에서 굳이 전문직 자격사가 없어도 고정성이라고 한다면 써볼 수 있는 전략적인 학교다라는 설명으로 우리 이렇게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또 한양대학교 로스쿨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